자, 이번 편은요, 식당에 가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비린내, 물 더 못 마시겠어요 하는 그런 경험 있으셨던 분들, 물을 딱 마셨는데 마시자마자 비린내가 날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비린내가 안 났는데 마시다 보니까 비린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비린내가 날까? 저도 사실 이 식당 갔을 때 물잔에 나는 그 비린내에 되게 예민한 편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뭐 물잔, 와인잔 이런 거에 비린내가 나는 경우에 바꿔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또 나. 그러니까 결국 이게 식기세척기 문제예요. 이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파도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파도 안 나올 때 누구한테 문의하면 되느냐? 음식과 요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요리 책을 쓴 분이 요리의 과학에 대한 전 세계 정말 탑으로 알려져 있는 해롤드 맥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 물리학자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뭘로 또 유명하냐면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 이메일 보내잖아요. 답이 와요. 이메일을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도대체 유리잔의 비린내는 왜 나는 걸까요? 라고 보냈어요. 답이 왔어요. 지방산 산화인데 되게 어려운 얘기 같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음식 중에 이제 막 기름진 그런 음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름기 같은 게 식기세척기에 쌓여 있는 거예요, 밑에. 쌓여 있다가 식기세척을 할 때 거기에 묻는다는 거죠. 지방이라는 거는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분자에 지방산이 3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지방 자체는 그렇게 맛을 못 느끼지만 이게 딱 떨어져 나오면 지방산은 그 맛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산패가 되거나 하면 굉장히 좀 고약한 냄새가 되거든요. 음식 상했을 때 냄새 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이제 식기세척기에 쌓여 있던 게 딱 이렇게 마시려고 할 때 냄새가 확 올라오죠. 이거는 사실 문제가 바꿔달라고 해도 얘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바꿔달라고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 경우에 이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뜨거운 물로 헹구고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천으로 닦아가지고 좀 냄새를 없앨 수 있고, 식기세척기 자체를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식기세척기를 아주 온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레몬이라든지 식초라든지 이런 그 산도가 있는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돌려라.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돌리면 이 비린내를 내는 물질들이 대체로 아민이라고 하는 그런 류인데 얘들이 이제 이런 산성, 식초, 레몬 이런 거랑 반응을 하게 되면 물에 녹아서 헹궈질 거다. 그래서 몇 번 저도 집에서도 해보고 해봤는데 약간 나아지는 것 같아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는 아무래도 식기세척기 AS를 받아야 될 것 같고.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제가 문제인 경우. 왜 그러냐면 음식을 먹다 보면 기름진 게 제 입에도 묻잖아요.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기름, 이게 또 여기 묻잖아요. 그게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유리컵에서 나는 냄새도 아까 식세기가 문제인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원래는 말짱했던 게 먹다가 보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거는 본인의 냄새일 수도 있고 음식에 있는 게 이 비린내가 여기로 옮겨가가지고 나는 냄새일 수도 있어요. 물에다가 그래서 레몬 같은 걸 넣으면 좀 나요. 그래서 어떤 식당을 가면 레몬 이렇게 좀 담겨져 있는 유리병 같은 거 가져오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조금 낫죠. 우리가 생선 요리 같은 거 할 때 서양에서는 레몬즙 같은 거 되게 많이 쓰잖아요. 우리 식초 많이 쓰고. 이게 비린내를 없애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반대로 비린내가 더 증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또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해럴드 맥키한테. 방울토마토랑 생선을 같이 안 씹고 그냥 방울토마토 먼저 먹고 그 방울토마토 끼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꽁치나 이런 것 입에 넣어가지고 드셔보시면 비린내가 아까 못 느끼던 게 확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 메일을 보내서 문의했는데 참 해럴드 맥키 감사합니다. 해럴드 맥키 형님, 제가 정말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답장이 어떻게 왔냐면 요거는 토마토에 들어있는 효소 때문에 그렇다. 토마토에는 어떤 그런 그 지질을 산화하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효소 때문에 산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방산이 산화가 되면서 이제 좀 비린내가 더 증폭이 될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이거는 그래서 똑같은 토마토지만 만약에 토마토를 익혀서 요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먹어보면 비린내가 안 날 거라는 거죠. 요건 제가 붙인 설명입니다. 이미 요리가 되면 그 효소가 이제 온도가 높아지니까 활성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정지를 해요, 작동을. 그래서 토마토를 희한하게도 캔에 들어있는 토마토라든지 아니면 토마토를 방울토마토를 다 잘라가지고 팬에다 볶아가지고 그걸 만약 생선이랑 같이 먹으면 그때는 비린내가 증폭이 안 되는데 생토마토일 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죠. 토마토에 들어있는 효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참치김밥을 먹고 나서 커피를 마시잖아요. 비린내가 나요.
이거는 어떤 원리냐면 참치에 비린내 낼 수 있는 아민유가 들어있거든. 그런데 커피에도 비린내를 낼 수 있는 아민유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비린내 낼 수 있는 물질이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는데 참치 김밥만 먹을 때는 안 느껴져요. 커피 마실 때 안 느껴져요. 양이 많지 않아서. 근데 참치 김밥을 먹고 딱 그 상태에서 이걸 커피를 마시잖아. 왜 참치 김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냐? 살다 보면 그럴 일이 있어요. 비린내라는 건 사실 향이거든요, 향. 그래서 온도가 조금 이렇게 있어야지 더 느껴지는데, 그래서 참치 김밥 딱 먹고 입에 이제 살짝 그 기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고 뜨거운 아메리카노 마시잖아요. 비린내가 확 올라요. 노알콜 맥주 되게 인기 있잖아요. 노알콜 맥주 협찬 감사합니다. 네. 노알콜 맥주를 마시고 생선 요리나 이런 걸 먹으면 비린내가 또 강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또 해럴드 맥주한테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노알콜 맥주도 발효시키는 식으로 만든 거일 때는 노알콜 맥주가 몰트 향이 일반 맥주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근데 몰트 향을 내는 물질 중에 비린내로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아민유가 좀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비린내를 내는 어떤 그런 생선하고 같이 먹으면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더 비리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갑자기 이틀 만에 왔습니다. 저희가 비린내 특집 이거 아직도 할 게 더 많이 남아있는데 일단 오늘의 비린내는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 진지맨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